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팀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벌써 바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원상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도 4일째죠. 4일째, 사흘째 반등이 이어지면서 지금도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강세, 초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현재 코스피는 41포인트, 코스닥은 7.5포인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월화수 3일 동안의 어떤 상승보다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혹자들은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테슬라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테슬라가 올라갔다고 2차 전지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문이라든가 특히 기자들 또 일부 또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어, 테슬라를 뭐 큰 형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매체도 있는 것 같아요. 큰 형님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간다. 자,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같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간다. 자, 이런 어떤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테슬라와 상관없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후 3시에 작년도 ESS 화재건 2차 발표가, 2차 결과 발표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또 한번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이 나아진다. 물론 이제 업체들의 반발은 굉장히 강해요. 지난 1차 결과 때도 그 젤리톨인가요? 그 배터리 셀의 기본 단위인 젤리톨 문제로 조사단이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 젤리톨이 배터리에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총. 근데, 화재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3개밖에 없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업체들의 반발을 샀죠. 자, 이게 젤리톨이 3개만 있으면 제조 공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로 손실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2차 결과가 배터리 또 결함으로 결론이 나아지면 일단 이 셀 업체들, 뭐 삼성 SDI, LG화학 작년도에도 사실 ESS 화재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죠. 이런 논리가 바로 그쵸, 테슬라와 같이 묻어간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는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오늘 좀 반박을 하려고 주식공장장 TV에서 좀 다뤘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일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어떤 얘기들을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청담동 리베라 호텔 15층 로즈홀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한 3, 40분 먼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죠? 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는데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가장 여러분들 큰 관심사가 이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이게 지나려면 뭐 2달, 3달 걸린다는데 주식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놓치고 현재까지도 놓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긴 연휴를 끝나고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잖아요. 8.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걸로 일단 아주 굉장히 큰 어떤 포션 부분은 악재가 선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실시간 상황판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감염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3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악재를 여러분들 이 강세장에서는 이 악재를 틈타서 주식을 사야 돼요. 자,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오후 3시에 ESS 화재 관련 2차 발표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주춤하겠죠. 그죠? 그런 악재를 여러분들 노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테슬라, 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인데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계속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그동안에. 너무 과열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물론 주가가,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그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2.14달러가 발표가 됐어요. 수익이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합니다. 73억 8천만 달러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그죠? 3억 달러가 더 많았고요. 3억 5천만 달러가 더 많았고요. 그죠? 주당 순이익은 1.72달러를 예상했었습니다만 2.14달러로 그죠? 훨씬 더 크게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버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도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과열이었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자, 근데 그게 오늘 새벽에는 17%인가요? 18%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 SDI가 빠진다, 2차 전지주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는 사실 공매도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숏 커버링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렇죠, 오버슈팅이 나왔죠. 자, 저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당분간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 기술적으로 좀 나와줬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 배터리 업체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1위 업체죠. CATL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L의 주가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도 안 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가 떨어졌으면 CATL도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CATL은 오늘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자, 2위 업체죠. 배터리 BYD. 3위 업체죠. BYD를 볼게요. BYD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그렇죠.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물론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흐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 관련 업체들,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2020년도가 가장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강력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이 2021년도 내년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철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본다면 올해가 사실 이 배터리 업체들도 테슬라향 전기차 수요가 가장 강한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올해가 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강조한 게 바로 삼성 SDI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논리에서 말씀드렸죠. 배터리 셀 업체 이 3개 종목 중에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삼성 SDI가 유일하다. 물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LG화학이 더 크죠. 아무래도 그죠? 볼륨이 더 큰데 삼성 SDI가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점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삼성 SDI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가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자, 우리 회원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요. 월봉상으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물린 물량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상으로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뒷심 테슬라가 빠졌으면 삼성 SDI 오늘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무너지지 않고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시초가부터 지금 현재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따 오후 3시에 정부에서 정부 조사단이 ESS 화재 관련 2차 발표가 나올 때 만약에 배터리 결함으로 최악의 국면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
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매수는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I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그죠? 기술적 분석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못 사요, 이거. 아무리 사라고 말씀드려도 못 삽니다. 왜?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잘 안 보시는 분들, 뭐라 그럴까요? 좀 초보자분들, 경력이 없으신 분들, 그냥 삼성 SDI가 좋으니까 삼성 SDI를 좀 매수하세요 하시는 분들 그냥 따라 사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아요. 저희가 이 종목을 26만원대, 27만원대 한번 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원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른 거를. 이틀, 3일 뻥뻥뻥 오른 거를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한 5만원이 더 올랐어요. 5만원, 6만원이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요. 그리고 삼성 SDI의 상승 파동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짝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 그 이전 수준은 이미 다 돌파해 버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 SDI의 실적이 이래요. 그죠? 2018년도 4분기 2487억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019년 1분기 때 1180억, 2분기 때 1570억, 3분기 때 1660억, 4분기 때 무려 200억으로 급감을 하죠. 그죠? 실적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 SDI 주가는 그렇죠. 박살이 나야 되는 거가 맞죠. 물론 ESS 화재 부분이 가서 2천억인가요? 그죠? 손실이 반영이 된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삼성 SDI 주가는 신고가가 나오면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뿐만이 아니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급감을 하죠. 2019년도에 반토막이 나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삼성 SDI, LG화학 주가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최근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자, 물론 테슬라가 신고가를 계속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고 또 CATL이라든가 BYD 같은 이런 배터리 셀 업체, 중국 업체들도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보면 LG화학 쪽에 더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점. LG화학은 아직 신고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이게 이제 시세의 논리라는 건데. 아무튼 LG화학에 대한, 자, 어떻게 실적이 저렇게 형편없는데도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하나하나 좀 보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짚어볼게요. 자,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2차전지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언제 살 거예요? 아직도 못 산다라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죠. 자, 먼저 포스코 케미칼부터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물론 아직 뭐 오후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뭐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가가 긴 조정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된 종목은 조정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크지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지수를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넘게 반등을 하고 코스닥이 지금 8포인트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매수 포인트. 오히려 오후에 또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틈을 지금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이런 얘기는 약세장에서 하는 거고요. 강세장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레코드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이격 또 과열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약세장 마인드에 길들여져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여러분 철저하게 강세장 마인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태세 전환을 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열이라는 점, 기술적 과열을 무시할 수는 없어도 지금은 어떤 이성적인 사고 판단보다는 그렇죠. 어떤 배짱이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 배짱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하나도 못 사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정받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10주나 50주나 100주라도 사보란 얘기예요. 사놓고 나서 밀리면 더 들어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쵸? 예, 포스코 케미칼과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5만원대에서 5일선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 사는 포인트다. 자,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갈게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드디어 터졌죠, 에코프로비엠이. 그쵸? 사실 2차전지 양극재, 전기차 매출을 올해 조금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바로 SK 이노베이션으로 2조 7천억인가요? 자, 2조 7천억.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4년간 2조 7천억이면, 그렇죠. 뭐, 보통 1년에 7천억 정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이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가도 돼요. 그 정도만,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죠, 주가가. 근데, 일단 이제 서서히 신고가를 좀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은 아니에요. 2019년도 상장되었을 때 역사적 신고가는 74,500원이었어요.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단기 급등을 해서 이 종목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오늘도 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지금 현재 플러스 1.5%로 끌어올리는 모습. 자, 그런데 거래량이 적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이때 들어온 물량들은 어중이 떠중이 물량들보다는 매집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매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래량, 이 대량 거래량이요. 큰 물량이 아니고 그냥 자잘한 그런 일반적인 물량,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5%까지 끌어올리려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 적은 거래량으로도 얼마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한다면 이 물량은 당분간 잠겨있는 물량일 것이다. 잠겨있는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더 올라간 다음에 처분할 거라는 의지가 강한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LNF 한번 볼까요? 자, LNF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지 않은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쵸? 뭐 LNF뿐만이 아니고 일진 머티리얼즈, 뭐 코스모 화학, 뭐 굉장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 시간에 가장 강조해드린 종목이 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 바로 뭐다? 삼성 SDI다. 자, 오늘 오후 3시에 2차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정부 조사나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놓치지 말자. 그동안에 째려만 보고 있었던 매수, 원하는 투자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라. 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 자동차에 연관된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따라 사고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따라 팔고 이런 아마추어적인 어떤 매매는 여러분들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왜 저런 밑바닥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물론 거기엔 ESS 관련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또 ESS 손실이 만약에 배터리 결함으로 만약에 최종 결론이 난다면은 그거에 대한 또 손실도 있어요. 그래도 삼성 SDI는 신고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꼭 명심을 하시고 2차 전지를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험 VIP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련된 문의사항들이 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하시면 제가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처음 주식공장장 TV와 만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